제가 제주도에서 논술 스피치 지도를 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부모님들에게 무엇 때문에 보내려 하느냐, 무엇에 집중해 주길 바라느냐 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작가시탁TV 이작가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이사 문제로 좀 많이 바빴습니다. 제주를 벗어나서 순천 지역으로 왔어요. 순천 지역 학부모님들과도 앞으로 많은 소통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보통 국어 학원에 보내지 않아요. 논술 학원에 많이 보내시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교육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댓글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머님들께서 저는 이래서 논술 학원에 보내요 라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하나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중학교 대비로 논술 학원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수행평가가 있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그래서 한 학부모님 같은 경우도 초1부터 중3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제일 잘한 게 논술 보내는 거라 생각해요. 중등 때 수행 글쓰기 많은데 혼자 스스로 하고 독서록도 스스로 씁니다. 이렇게 수행 글쓰기를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교과서 논술이라는 과목은 없지만 중학교 모든 수행의 글쓰기가 기본입니다. 하다못해 수학도 감상문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 대비로 그만이다. 논술 정말 좋았다라는 이런 말씀들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글쓰기를 위해서 독해력을 위해서 뭐 글 쓰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 논술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조금 글 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글쓰기 기본법 익히라고 보냅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논술이라는 과목은 없지만 수행평가의 기본이다. 모든 과목에 기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현초 4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보냈고 실력이 느는 게 보여요. 글쓰기도 독해 능력도 뛰어나게 늘었어요. 개인적으로 강추합니다. 서술형 수학도 쉽게 풀어요. 이런 이야기. 수학, 서술형 수학에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어떤 분은 수학 선생님께서 논술학원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다른 과목, 뭐 영어 과목 같은 경우도 고등은 영어도 논술 안 되면 논술부터 다시 한다고 들었어요. 논술을 왜 하냐 하면은 영어 독해 능력이 빨라요. 저도 영어 학원 안 보내도 논술학원은 같은 이유로 보내요. 이런 이야기들. 단순히 논술하면 국어 과목으로만 한정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타 과목들, 뭐 수학이라든가 영어 과목, 그리고 뭐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예체능 과목에 이르기까지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수학도 이제 감상문을 쓰는 것처럼 뭐 음악도 감상문 쓰죠, 미술도 감상문 쓰죠, 글쓰기가 기본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국어 과목에 있어서는 물론이고요. 중3 학부모인데요. 참고로 국어학원 안 보내도 국어는 100점 받아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저도 제주 지역에서 논술 수업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업을 좀 오래 이렇게 받아온 친구들이 특징, 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어와 논술의 상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따로 국어 내신 학원을 등록해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준 좀 나올 만할 법한 문제들을 정리해가지고 그것들을 암기하고 그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신 시험에서도 뭐 100점 받고 이런데 논술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국어 과목에 100점을 받냐 하면은 논술은 기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답을 콕 집어서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훈련을 계속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과목 100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콕 집어서 알려주고 그거를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력이 바탕이 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고 있기에 거기에 어떤 논술의 어떤 기본기가 있다. 국어의 기본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력이 확장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질문의 범위가 달라서 사고력을 길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 저학년 때 학습지 풀고 문제집 풀고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학습지 풀고 문제집 푸는 거 정말 비추. 될 수 있으면은 권하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가장 생각을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뇌가 말랑말랑 그런 뇌인데 그런 뇌를 문제풀이하에 맞춰가지고 그냥 사고를 닫혀있게 하는 그런 뇌로 만들어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암기하는 뇌로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뻗어나가지 못하고 오로지 암기하는 뇌로. 우리 저학년 시기부터 또 가장 어떤 생각을 뻗어나가고 사고력을 확장하기에 좋은 시기인데 기계적인 문제풀이에 길들어 나가게 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두뇌는 문제풀이화에 세팅이 돼가지고 오로지 암기하는 대로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보면은 아이가 암기하고 금방금방 잘해 나가니까 잘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게 똑같은 문제인데 예시만 바꿨을 뿐인데 그리고 보기만 바꿨을 뿐인데 뭔가 응용을 하잖아요. 응용을 하면은 맞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것, 달달달 외운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습지 문제풀이보다는 엄마와 같이 혹은 선생님과 같이 논술학원에 가더라도 논술학원에 가서 좋은 점은 무엇이다? 선생님과 같이 혹은 아이들과 같이 생각을 각자의 그 관점에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 밥상머리 대화라고 하죠.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반 상식이 좀 풍부하다고 해야 할까요? 책을 많이 읽은 친구. 근데 책을 잘 읽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님과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눈 친구 혹은 논술학원에 가서라도 선생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해 나간 친구들, 다른 아이들과 여러 이야기를 해 나간 친구들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요. 나 안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타인의 시선에서도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서도 바라보고 나아가서 내가 사는 사회 안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사는 곳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까지 더 눈을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미래 시대에 키워나가야 할 역량 중에 하나로 협업 능력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협업 능력, 공감 능력. 보통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의 특징이 나 자신에 갇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이는 시선이 나를 둘러싸고 그 안에 갇혀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많이 독서들을 강조하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좀 읽고 들여다보고 그런데 책을 잘 읽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 경험들을 하고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배경 지식도 더 쌓아 올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논술학원 다녀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지면 중학교 가서 초등에 비해 어려워진 교과서를 이해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공부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문해력 정말 화두이죠. 문해력이 문제이다. 우리 아이들 문해력이 정말 낮다. 그 이유로 어휘력 등등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식이 부족한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일반 상식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문해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저도 실제로 아이들과 이렇게 여러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요.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 세상 속의 이야기, 사회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본 상식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요. 월급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친구들, 사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어찌 보면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너무 우리 부모님들이 학습에 가둬두려고 했던 게 이런 결과를 낳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보면은 아이들의 일정이 다람쥐 쳇바퀴 구르듯이 똑같잖아요. 일상이.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문제집 풀고 그 바라보는 그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세계에 대한 눈이 틀 수가 없겠죠. 상식이 좀
부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왜 대화 나눌 때 부모님이 막 얘기할 때 아이들이 궁금해하면 엄마 그게 뭐야 하면 넌 알 필요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가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여러 세계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도 여러 설명들을 하고 아이에게 이해시키려는 그런 노력들 중요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감을 갖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뭐 짧은 주관식 문제에서 핵심을 종종 빠뜨리고 답해서 요새 보내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보면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은 숲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에만 매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줘요. 뭔가 책을 읽었어요. 그럼 그 주 얘기와는 상관없는 그 주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들었던 그 사사로운 그런 어떤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핵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이런 경우에도 논술학원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계시네요. 그런가 하면은 자신감을 키웠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학교에서 나서지 않는 스타일인데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논술 스피치 지도를 할 때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부모님들에게 무엇 때문에 보내려 하느냐, 무엇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느냐 해서 질문을 했을 때 앞서서 얘기했던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상식이 없다. 대화를 나누려고 해도 소통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논술학원 다니면 좀 나아지려나 해서 그런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아이가 소극적이다. 뭐 말이 너무 어눌하다. 표현력이 너무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얘기를 안 하던 아이들도 선생님이랑 자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못하면은 자꾸 이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하면은 아이들이 달라진대요. 예, 집에 와서 말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막 수다쟁이가 된대요. 갑자기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한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너무 소극적이고 말도 어눌하고 그래가지고 뭐 적극성을 위해서 발레 학원도 다녀보고 태권도 학원도 다녀보고 피아노 학원도 다녀보고 여러 학원을 다녀봤는데 다 소용이 없고 논술 학원 다니니까 이게 아이가 말이 트이기 시작하더라 하면서 되게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사 가면서 되게 아쉬워하면서 혹시 다른 곳 없을까요 하면서 막 추천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논술 학원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논술학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한 쉽지가 않고 또 논술학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일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올렸었죠. 독서토론 논술학원 이렇게 고르세요 하는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논술학원도 선호하는 이 학원들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학부모님께서 선호하시는 게 각각 좀 달라요.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책을 너무 안 읽어서 보내면은 책이라도 읽게 하기 위해서 보내요 해서 독서 책을 읽어주는 그런 학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토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학원을 원합니다 해서 찾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요즘은 글쓰기가 많이 들어간 학원을 또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은요, 영어 학원은 안 보내도 글쓰기 학원은 보냅니다. 영어는 집에서 할 수 있지만 글쓰기 첨삭은 집에서 할 수 없어요. 영어보다 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는 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글쓰기 학원을 보냅니다. 독서는 혼자서 할 수 있기에 글쓰기에 특화된 학원을 보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뭐 영어 학원에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한글 글쓰기가 잘 되어야 유리하더라고요. 쓰기 연습을 하고 첨삭을 하려고 학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글들도 있었고요. 우리 초등 논술 보내시는 그 이유들 대체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아이들의 어떤 표현력, 자신감 향상을 위해서 보낸다. 혹은 중등 수행평가 대비를 위해서 보낸다. 사고력을 키워주고 독해력을 키워주고 문해력을 키워주기 위해 보낸다. 이런
대답들이 많았네요. 그리고 모든 과목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국어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에까지 연계되어 있기에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논술학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꼭 학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께서도 엄마표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다? 아이들과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눠라. 그리고 같이 글도 써보고 그 쓴 글을 발표도 해보고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하게 하고 이런 연습 과정이 있으면 충분히 집에서도 가능하고요. 집에서 너무 힘들다. 뭐 바쁜 일정 때문에 혹은 이런저런 세심하게 나는 챙겨주는 스타일이 못 된다 할 경우에는 논술 학원의 도움을 얻으셔도 좋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논술 선생님이 되기 이전에는 논술 학원이 그렇게 필요해 이런 주의였었어요. 보내게 된다면 영어 학원 정도, 수학 학원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확실히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한다. 사춘기다.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도 아이에게 그럼 이것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논술이거든요. 미래 교육의 방향, 평가 방향 또한 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